11월까지가 우기라는데 요즘 파타야 날씨는 그야말로 최상입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너무 강해서 토리가 날려갈까 조금은 걱정될 정도이지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토리도 피하지 않고 즐기는 것 같네요. 귀가 바람에 날리니까 종이 바뀐 느낌인데 이뻐 보입니다. 긴 털로 인해 이뻐 보이는 털빨은 알지만 귓빨은 처음입니다. 영상 좀 찍으려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녀석. 뭘 시키면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할 줄 아는 게 1도 없는 토리. 과거 모연예인이 본인이 기르던 세퍼트가 너무 영리해 여러 경기에 출전해 많은 수상을 하였다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가끔 TV에서 봐왔는데 그 이후 나이 들어 그 개가 죽었고 그때 TV에 나와 무척이나 슬퍼하며 한 말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개를 교육시킨 걸 후회한다고. 그래서 저는 토리를 교육시킨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개는 개답게. 앉아 일어서 조차도 뭔 말인지 모르는 흰도아지 같은 토리입니다. 그러니 제가 영상 찍는다고 도와달라 해도 알아먹을 리가 없죠. 제가 뭘 부탁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면 그냥 도망갑니다. 귀찮아서.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하하하. 커피 비즈니스 준비로 저는 요즘 무척이나 바쁩니다. 진도가 마구마구 나가는 듯한데 막상 챙겨보면 별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별 실속이 없는 것은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겠죠? 큰 그림은 그려지나 구체화하기엔 아직 정리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찔러보면서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는 시간을 당분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시작하는 커피 비즈니스 시작 단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은퇴비자로 15개월간 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은퇴비자는 이곳 현지에서 일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커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태국 내에서 법인체를 설립해야 하는데 대충 들은 바로는 법인체를 설립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세금을 매달 약 5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체에 등록된 외국인 1인당 4명의 태국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는 룰이 있는데 현재 저는 2명의 동업자가 있는 관계로 그 룰을 적용하게 되면 총 12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거지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야매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동업자분 중 한 분의 절친한 지인 명의의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다가 앵간히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법인체를 설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 태국 현지 변호사를 만나기로 하였으니 상담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금전적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요약하여 조만간 태국 법인체 설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브랜딩입니다. 커피 브랜드 네이밍을 정하고 그에 따른 로고 개발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쇄업체를 선정하여 패키지를 제작합니다. 그 패키지를 커피원두 납품업체에 보내면 일단 제품 생산에 관한 프로세스는 완료됩니다. 제가 수량을 정해주면 일정 기간 후 그만큼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지만 납품업체와의 미니멈 오더 수량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안전한 수준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고로 재고 없는 장사가 제일인 거죠. 커피원두 또한 재고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아이템 선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같은 경우 먼저 대중, 소 사이즈가 있어야 하고 색상도 다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율이 높을 뿐 아니라 초기 투자가 꽤 들어가야 하는 아이템이겠죠. 물론 드롭시핑이라는 주문 생산 방식도 있긴 하지만 기성품에 한정되고 배송기간이 보통 한 달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드롭시핑 비즈니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자본금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우리 틀 딱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 쇼피파이 등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회사이고 나머진 미국 회사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알리바바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거죠. 싸도 아주 많이 쌉니다. 알리바바는 P2B 비즈니스라 일단 제끼고 과거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아마존에 자신의 판매자 계정을 만들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리스팅된 상품들을 골라서 아마존에 자기 계정으로 옮겨 판매한 것이 시초가 된 겁니다. 가격을 올려서 아마존 자신의 계정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된 제품은 자동으로 알리익스프레스로 연동이 되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이 되고 차익은 자신의 계정으로 남겨지는 시스템입니다. 그 방식을 드롭시핑이라 합니다. 요약하자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들을 아마존이나 이베이, 쇼피파이 등 사이트로 윗돈을 얹어서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판매가 되면 그때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율이 제로라는 거죠. 단점은 배송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 하지만 투자금 필요 없고 단지 물건을 골라 자신의 계정 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농업적 근면성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자금을 투자하시면 드롭시핑 프로그램 툴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가격별로 하루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그 이상의 제품들을 상세 페이지까지 번역되어 아마존, 이베이, 쇼피파이 등으로 자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 청년은 그런 방식으로 수만 개의 제품을 리스팅하여 매달 수억의 이익을 챙긴다고 유튜브에서 떠들어 대더군요. 날로 먹는 아주 영악한 놈이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드롭시핑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미 늦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준비해야 할 일들은 브랜드 네이밍 선정, 패키지 제작,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홍보를 위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설, 그 이후 최종적으로 파타야의 오프라인 매장 오픈입니다. 그 이후 가능성을 보고 법인체 설립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 네이밍을 정했고 한국의 상표 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인데요. 브랜드 네이밍을 뭐로 정했을까요? 저는 현재 디지털 아티스트로도 활동 중인데요. 제가 만든 콜렉션 중에 어번 슬로스 서사이어티라는 나무늘보 콜렉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만 마리의 각자 스타일이 다른 나무늘보가 있고 현재 약 1000여 명의 콜렉터분들이 한 마리 또는 다수의 나무늘보들을 소장하고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어번 슬로스 서사이어티라는 커뮤니티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나무늘보는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번 슬로스 서사이어티는 릴렉스라는 키워드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라 생각되고 커피 또한 이 키워드와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초 커피 네이밍을 어번 슬로스 서사이어티로 정하였는데 릴렉스는 어째저째 내포가 되어 있다지만 재미요소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종 결정된 이름은 좀 더 뜬금없는 네이밍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이름은 바로 나무늘보학 부영회입니다. 커피 브랜드명이 나무늘보학 부영회라니 전혀 뜬금이 없죠? 마케팅의 철칙 중 하나가 소비자와의 쉬운 소통인데 철저하게 그 부분을 무시한 처사의 네이밍입니다. 사람의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류야말로 충성도가 정말 높은 품목이라 한번 맛들인 제품은 엔간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신라면처럼. 그런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를 희망하는 욕심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릴렉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나무늘보와 그 팬덤을 상징하는 학부영회를 조합하여 나무늘보학 부영회라는 네이밍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본연의 맛에 가장 가까운 제품과 충성도 높은 소비자와의 만남이라면 절대 말아먹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차원적인 쉬운 네이밍에 비해 나무늘보학 부영회는 뜬금없지만 뭔가 드라마가 있어 보이는 재미있는 네이밍이란 개인적 취향도 반영이 된 거죠. 일단 위험 부담이 상당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차별화와 향후 마케팅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자, 네이밍이 정해졌으니 다음 스텝은 바로 브랜드 로고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로고 디자인을 생략하고 패키지 디자인으로 곧장 진행하려 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에 관한 저의 미션, 다시 말해 저의 큰 그림은 패키지 같지 않은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가끔 여성분들이 나쁜 남자에 끌린다는 말을 하죠. 저 또한 이번 패키지 디자인은 모든 설명이 상세하게 눈에 딱 들어오게 쉬운 소통으로 잘 정리된 아주 착한 패키지 디자인이 아닌 설명이 부족하고 아주 성의 없는 정보 전달력의 디자인, 하지만 뭔가 느낌이 있는 매력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 쉽지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아서요. 본 것 많아 눈높이는 아주 높은데 반해 나이가 들어 감각은 갈수록 떨어지니 당근 쉽지가 않겠죠. 콘도 책상을 벗어나 이곳 커피숍에 온 것도 뭔가 영감을 얻고자 해서인데 영감은커녕 촌발 날리는 영감쟁이의 포스로 여기 주인장께서 나름 스페셜티 커피 맛의 자부심으로 내어주신 퀄리티 높은 커피의 깊은 맛 대신 1차원적 쓴맛에 기겁하며 초딩 입맛의 혀를 맹물로 중화시킴과 함께 달달한 쿠키 한 조각을 그리워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논리에서 벗어나게 만든 희뜩한 패키지 디자인을 목표로 먼저 가장 논리적인 1차원적 패키지 디자인을 시작으로 이래저래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의 패키지 디자인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징하게 물고 늘어져 보려 합니다.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정도 출산의 고통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다행히 보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참 편리하다 보니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실물 영접이 가능하다는 건 참으로 크나큰 행운인 거죠. 갈 길이 참 머네요. 하지만 패키지만 완성되면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은 끝입니다. 그렇게 따지니 다른 아이템보다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농땡이는 안 치는 걸로. 하하하. 아참. 댓글에서 보니 돈 까먹기 십상이라며 비즈니스랍시고 뻘짓하지 말라는 조언들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제품을 브랜드화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되던 안 되던 최소 1년간 시장에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파타야 중심가의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매장 오픈도 계획 중인데 이 부분은 6개월간의 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저 외에 또 다른 두 분의 동업자가 있어 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애들 장난이냐며 당연히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영업 비밀을 제외한 모든 경비 내역을 공개하고 정말 3천만원으로 자신의 브랜드 제품 런칭 및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려 합니다. 아마도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는 꽤나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요? 신제품 런칭만 보자면 제가 어느 정도 자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랫동안 그쪽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 진행 중인 브랜딩 관련 전반적인 제작물들과 홈페이지 구축을 외주로 요청받았을 경우 거의 억대에 육박하는 견적 청구가 가능한 업무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부분을 제 스스로 소화 가능한 상태라 시작하게 된 거고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제품 생산까지를 따지자면 커피 원두 구입비와 패키지 인쇄비 정도만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타야 오프라인 매장은 한국과는 달라 권리금 없이 2달치 월세를 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미니멀한 깔끔한 인테리어라면 인테리어비도 그닥 많진 않겠죠. 하지만 간판에는 돈을 들릴 겁니다. 어쨌든 투자는 3천만원, 결과물은 엔간한 중견기업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한지 불가한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커피 비즈니스가 잘 되었을 경우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제작물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꼭 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